자, 118쪽. 이민자에 관한 건데, 이민자가 유입되면 과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이야기야. 당연히 이민자가 유입되면 문제는 이민자가 유입된다는 건 노동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겠지, 당연히.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 임금은 떨어지는 게 맞잖아, 그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막 폴란드에서 의사도 유입시키고 막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런 적도 있었어. 자, 그 이민자, 유입자에 대한 임금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경제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민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대안으로 나온 이중차분법이라는 게 있어, 중간에. 그거 이제 설명할 거야. 봐봐, 본문. 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지?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첨예한, 아주 날카롭다는 얘기지.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되곤 하지만 이러한 쟁점은 근본적인 이유는 종종 경제적인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한다면 이민자 유입은 사회 정치적 쟁점이 돼.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경제적인 문제가 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여기 경제적인 부분을 찾는다는 얘기야. 경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늘린다라는 거지. 이민자가 들어오면 노동 공급을 늘려. 그 결과 임금이 하락한다. 그래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다라는 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일반적인 추론이라고 하지, 그지? 아무래도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임금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자,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의 근거는 이론적으로 노동 수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 수요 측면, 노동 공급이 늘어날 때, 이민자는 노동자라고 봤을 때, 노동 공급이 늘어날 때 사업장에 수요가 없다면 고용은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사업장에서 수요가 없다면 고용은 이어지지 않는다. 이건 뭐 일반적인 거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이 인원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유입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들을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자 할 것이다. 당연한 거지. 이게 노동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지. 노동 수요, 노동 공급. 자, 이민자가 늘어난다는 건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수요는 그대로 머물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너무 는다는 얘기는 임금이 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고용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업주가 고용을 늘릴 때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배경이 된다. 여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 자, 생각해봐. 숙련공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기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업주는 어때? 낮은 임금을 제시하겠지. 그지?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자 중심. 그 다음에 기술자가 아닌 초보자들이 많아지면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노동의 생산 기여 정도가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지금 나온 게 바로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 임금. 그럼 공급과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가 임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말한 노동 공급과 수요, 그 다음에 노동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 이런 걸 가지고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야. 그러나 나왔잖아. 이렇게 그러나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 일반적으로 노동자 공급이 많아지면 임금이 떨어지고요. 노동의 생산 기여도가 떨어지면 임금이 떨어져. 이건 일반적인 거야.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대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걸 이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일반적인 건 앞에서 얘기했고, 공급과 생산 기여 정도, 공급이 1번이라면 생산 기여 정도가 2번이거든. 1번과 2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반대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단 말이야. 이걸 설명하려는 거야.
이민자가 유입되는 지역의 임금이 오히려 상승한대. 오히려 상승. 이민자가 노동자라면 노동자가 더 많이 공급되는데 어떻게 임금이 상승할까? 이는 이민자가 유입돼 임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상승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유입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반대 현상에 대해서 짚어줬어.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민 유입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이민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임금이 상승한 게 아니고. 따라서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키는 지의 인과관계는 이민자 유입 정도와 임금 추이의 상관관계라 했어.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가 나타난지 보는 것만으로도 밝혀낼 수 없다. 그러니까 자, 만약에 있잖아. 이 무슨 얘기냐면 이민자가 유입이 돼가지고 임금이 떨어졌어. 이거는 유입하고 임금과의 상관관계잖아. 그지? 이걸 가지고 인과관계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는 얘기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설득력은 있지만 반드시는 아니란 얘기지. 상관관계는 있지요. 알았니? 보는 것만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게 이민자의 유입과 임금과의 관계란 얘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이 임금을 떨어뜨리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반드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밝혀내려면 뭐 하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이중차분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중차분법이 뭐냐면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이 임금과 이민자의 유입과 임금을 설명하겠다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볼게. 이민자 유입과 임금과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중차분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자, 이중차분법은 이민자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민자 유입이 없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 A, 이민자 유입 전후에 실제 임금 변화를 B를 비교한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걸 이민자가 없을 경우와 이민자가 유입되기 전과 후를 가지고 비교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 B에서 이민자가 유입돼 가지고 오르고 내리는 임금 거기서 A를 빼는 거야. 이민자가 없었을 때의 임금 변화를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유입 전후 실제 임금 변화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봐봐. 각 임금 변화인 A와 B 역시 뒤의 시점의 임금에서 앞 시점의 임금을 빼서 구하기 때문에 빼는 방법은 중첩되었다고 하여 이중차분법이라고 한다. 앞에서도 빼고 뒤에서도 뺀단 말이야. 자, A에서 봐봐. 임금 변화라고 그랬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임금 변화가 생겼어. 그 차이가 있을 거고. 차이가 있는데 또 여기 뒤에서 유입 전후에서 또 변화해서 또 한 번 더 빼는 거니까 이중차분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A를 통해 이민자 유입 외에 다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인 B에서 A를 빼면 이중차분법, 이민자 유입이 임금에 미친 순효과를 가려낼 수 있다는 발상에서부터 이런 계산을 한 거야. 자, 이에 임금 변화 이중차분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A를 구하는 것이다. A가 뭐랬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임금 변화나 A를 구하는 게 어렵다 그랬어.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라는 가상 상황에서 임금 변화이기 때문이다. 만학자들이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대규모 이민자 유입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했는데 A를 구하기 위해서 대체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왔다. 첫 번째 방법이 뭐야? 이민자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하지만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은 지역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뭔지 알겠지? 야, 유입되지 않았는데 유입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는 인구수나 뭐 산업 구조가 비슷해. 한쪽은 유입이 많이 됐고 한쪽은 유입이 안 됐어. 그거 비교하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이민자 유입 지역에서 유입 전후 상황에 상응하는 가까운 과거의 시간 전후 기간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비슷한 상황인데 유입됐냐 안 됐냐의 차이고, 두 번째 상황은 동일 지역인데 유입 전후에 상응하는, 과거에도 유입이 된 경우가 있어. 그래갖고 달라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과거의 것을 적용한다는 얘기야. 둘째 방법은 예컨대 이민자 유입 직전인 기준 시점이 X고 X의 1년 전을 Y라고 했을 때 X의 1년 전, 1년 후를 Z라고 했어. 그러면 YXZ로 가는 거지, 그지? A는 Y의 XZ로 임금 변화 측정하고 B는 X에서 Z로 임금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다. Y가 과거니까 Y, X, X, Z. 그래서 Y, X, Z 순서대로겠지, 그지? A는 그러면 1년 전에 이민자 유입 직전하고 직후, 요게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하고 앞으로 1년 후라 그랬어. XZ는 요렇게 갖고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게 지금 이중 차분법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다시 나누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중 차분법에 이민자 유입의 경우 동일 지역 과거의 사례 혹은 앞으로 1년 후의 사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민자가 어떻게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연구의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이 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등이 쿠바의 정치 변혁에 따른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에 대해, 대규모 이민, 이게 유입자에 해당되겠지, 그지? 미국으로 대규모로 유입됐단 말이야.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라고 됐어. 결론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그러니까 이민자를 많이 들여온다고 해서 임금이 엄청 떨어지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지, 그지? 이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또 세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가 뭐냐면 이민자 유입 지역에 노동 공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어. 그러면 소비 규모도 함께 커지면서 노동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노동 수요라는 게 뭐냐면 사업주가 하는 거잖아. 처음에 노동 공급이 늘어나니까 물건을 많이 생산하고 그랬겠지. 그런데 그 노동 공급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소비 규모도 함께 촉진시키니까 사업주는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전보다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생산도 늘어나고 소비도 함께 늘어났어. 그러니까 임금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지라는 얘기. 즉 소비 증가에 따라 노동의 필요 일자리도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 증가,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 증가. 그러니까 별로 영향을 안 미쳤다. 그 다음에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의 하락 압력이 어느 정도 상쇄됐어. 그러니까 임금의 하락이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둘째, 이민자가 유입되면 대체로 저임금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건 맞는 거야. 이 경우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의 도입은 지연되고 저가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노동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필요한 노동자를 다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기계화가 더 일찍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기계로 바꿀 걸 그냥 저가의 노동자를 그냥 고용한다는 그런 뜻이야. 응? 셋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일부 현지인들은 이들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승진하게 되고, 현지인이 승진한다고.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 방식에서 재조직되면서 현지인의 평균적 임금 수준이 오히려 향상된대.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즉 낮은 임금의 이민자를 많이 고용하는 것도 있지만 현지인들이 높은 임금을 받게 되니까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임금이 팍 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야. 즉 이민자와 현지인 간의 노동 공급의 대체 관계라고 했으니까
대체 관계는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현지인이 다 물러나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새로운 조직 개편으로 현지인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그런 얘기야. 보완 관계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럼 결국 이민자의 유입은 보완 관계로 끝났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임금이 떨어지는 걸 막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민자 유입 시 노동의 생산 기여 정도가 감소하면, 자, 생산 기여 정도가 감소하다는 얘기는 초보자를 아까 고용한다 그랬어.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 맞지, 그지? 임금 하락이 맞지. 기술자하고 초보자의 임금 차이는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초보자란 얘기야. 기술이 없다고. 그렇다면 임금은 하락하는 게 맞지요. 이거 일반적인 거야. 여기 뒤에 막 연구하고 이중 차분법 이거 말고 그 전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노동 생산 기여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임금은 적게 주는 게 맞는 거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2번 이민자가 유입 시 노동 수요 상황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맞죠. 그냥 이민자 유입 시가 아니고 그냥 노동 수요 상황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임금이야. 공급이 엄청 올라가면 노동자가 많아지면 임금은 떨어지는 거야. 당연히. 노동시장이나 시장이 바로 수요와 공급, 물건을 거래하는 시장하고 똑같다고. 거래 대상만 노동으로 바뀐 거야. 알겠지? 3번. 현실에서는 이민자의 유입이 원인이 되어 해당 지역 노동시장의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아니요. 틀렸지. 임금이 떨어지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위의 내용을 보면. 알겠니?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유입됐을 경우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봐. 해당 지역의 노동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를 정확하게 정리하자. 임금이 상승해서 이민자가 유입됐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야. 3번 틀렸어. 그지? 아니? 본문에서 분명히 노동시장의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이 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3번 틀렸지. 4번 이민자 유입으로 현진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 이민에 관한 경제적 쟁점의 대표적인 배경이다. 그래서 이래서 이민자의 유입을 막는 정책을 핀다고. 경제적 쟁점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현지인들의 임금이 떨어져. 야, 이민자가 들어오면 현지인들의 임금이 떨어진다고. 경제적으로 임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더 못 살게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민자의 유입을 막자라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았고요. 자, 실제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니까 이건 정확하게 유입되면 임금이 떨어져. 이민자의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에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뭔데? 이중 차분법이지. 이걸로 계산하게 된 거야. 알았니? 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상관관계는 있지만 이중 차분법을 통해서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를 계산하는 거지. 인과관계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고 여기는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 자, 2번으로 할게.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 뭐 똑같아. 내용 아닌 거 말하는 거야.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이유로 첨예한, 자, 금방 나왔지. 경제적 쟁점이지. 경제적 쟁점 때문에. 이게 있잖아. 현지인들이 임금이 떨어지는 이 돈에 관한 문제 있잖아. 그것 때문에 첨예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민자가 들어왔을 때 임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할 거고 이민자가 들어와도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 사람은 이 유입을 통해서 생산 규모를 크게 하고 소비 규모도 크게 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유입하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쟁점이. 자, 그 첫 번째 문단에 나와. 2번 이민자의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추론의 근거는 뭘까? 이건 노동 수요하고 노동 생산성의 기여라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민자가 들어오면 임금이 떨어진다라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거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지금 3번
이민자 유입과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존재하는가? 인과관계를 가지고 다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나온 게 이중차분법이지. 맞았지, 그지? 4번.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의 공통점 이런 건 없어. 그냥 연구 결과, 분석 뭐 이런 건 나왔잖아, 그지? 이중차분법은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관된 연구는 없지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대한 공통점도 없지요. 그냥 이중차분법 갖고 비슷한 거 적용한 거야. 알았니? 이거 4번이 틀렸어. 5번. 이민자 유입으로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 아까 얘기했던 생산 규모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임금 하락이 크게 발생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아니라고 돼 있지, 그치? 왜? 소비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 증가하면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나 임금은 조금 떨어지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 게 윗글의 설명이야. 그러니까 4번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고 알 수가 없어. 3번으로 갈게. 가를 적용하여 보기에 대한 이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가를 적용해서 위에 가. 자 일단 가를 적용하기 전에 보기를 한번 보죠. 보기. 연구자 M은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이민자 유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갑도시라 해서 갑도시 연구 대상을 선정했어. 갑도시는 을국과 인접해 있어 을국에 2020년 3월 초 내전이 발생해서 을국에서 갑도시로 대규모의 이민이 발생했다. 을국에서 갑도시로 이민자 유입. 이민자 대규모의 유입 직전이라 나왔어. 2020년 2월 갑도시의 평균 임금은 주당 1,000달러였으나 대규모 이민이 발생한 후 2021년 1년 후네, 그지? 집계해 보니까 950달러로 50달러가 떨어진 거야, 임금이. 아니 50달러가 떨어진 거야. M이 갑도시의 임금 면을 연구할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첫 번째 갑도시와 같은 국가 내 병도시, 이거 첫 번째 거 위에 나온 그대로네, 그지? 병도시는 갑도시와 특성이 비슷하지만 같은 기간 내에 이민자 유입이 전혀 없어. 비교하는 거야. 병도시의 주당 평균 임금은 2020년 2월에 1,000달러, 2021년에는 930달러야. 그러면 이민자 유입 때문에 50달러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민자 때문이 아니지, 그지? 오히려 이민자 유입이 없었는데 70달러가 하락한 도시가 있잖아. 비슷한 도시가. 그러면 여기 지금 갑도시의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켰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임금 하락을 줄였다라고 얘기해야 되게 맞는 거지. 나 한번 볼까? 갑도시의 1년 전 비교. 갑도시의 2019년 2월 주당 평균 임금은 980이었다. 그 다음에 2020년은 1000으로 올라간 거야. 1000이었다 어떻게 했어? 950으로 바뀌었겠지.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 과거와 아까 나왔던 X, Y, X, Z 그거 얘기하는 거고 위에 거는 비슷한 도시하고 비교하는 걸 말하는 거야. 위에 다 했던 거야. 알았니? 가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야. 자, 1번부터 볼까?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갑도시의 B는 950에서 1,000달러를 빼서 계산한다. 위에대로 한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오르기 전, 오른 후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돼. 그러면 갑도시의 B는 아까 여기 나온 대로 한다면 B도시는 이민자 유입 다음에 임금에서 전시점을 빼줘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50이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는 감소를 의미하는 거야. 임금이 마이너스 50은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50달러 감소 맞았고, 그 다음에 2번 M이 이중차분법 가를 적용하면 A는 70달러라고 해야 되겠네, 그지? A 도시는 70달러라고 나왔지, 그지? 거기 보니까 이민자 유입 때문에 930에서 930에서 1000을 빼줘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이 되겠지, 그지? 자, 역시 감소했다는 뜻이지, 마이너스는. 그 다음에 M이
이중차분법 가를 적용하면 이민자가 유입했어. 갑도시의 임금을 하락시켰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것이지 당연하게. 왜? 비슷한 경우에 병도시가 더 많이 떨어졌거든. 이민자 유입이 없었는데. 그러면 임금이 떨어진 이유가 이민자 때문 아니라고 결론 내릴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M이 이중차분법 나를 이용하면 가를 이용할 때보다 A 값이 커진다. 얼마에서 얼마? 50에서 70. 그치? 다 맞았네. 5번 틀렸어. M이 이중차분법 가나 중에 어느 것을 이용하든 이민자 유입이 갑도시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같은 결론이 나온다. 아니지요. 여기는 지금 갑도시하고 병도시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민자가 들어옴으로써 임금 하락의 폭을 줄였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감소된 게 이민자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가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 알았니? 그 다음에 20달러니까 임금이 오히려 상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게 가나를 적용하면 임금 하락시켰다는 결론이야. 그건 아니지요. 이민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정답은 5번이야. 자, 그럼 4번으로 갈게요. 윗글의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기억 한번 볼까? 윗글의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대체관계는 하나가 하나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현지인은 물러나고 이민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보완관계, 오히려 공생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현지인은 임금이 올라가고 특별한 자리를 옮긴다고 얘기했지. 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민자 유입으로 기계의 도입이 지연됐어. 그러면 기억이, 즉 대체가 약하게 되겠지. 자, 봐봐. 현지인이 있는데 이거를 기계로 바꾸는 거하고 기계화 시켜야 돼. 다른 지역은 그렇게 했어. 근데 현지인이 있는데 이민자가 들어왔어. 이민자로 대체했어. 그러면 이민자가 기계로 대체할 때보다 훨씬 저임금이야. 그럼 일단 이민자를 고용해서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민자의 임금이 올라가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면 그때 기계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게 맞지. 약하게 할 수 있다가 지연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았고 2번. 현지인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기억의 증거다. 라고 하면 안 되고 기억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해야지. 대체가 아니라고 해야지. 보완관계라고 해야지. 보완관계. 그지? 대체관계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보완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았고요. 3번. 다른 지역보다 기계가 덜 활발한 곳은 기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금방 선생님이 설명을 해버렸어. 기억이 대체 효과가 일어나려면 더 활발한 곳이 아니고 더 활발한 곳은 이민자가 아니라 기계가 대체한다니까. 그러니까 3번은 전혀 해석이 틀렸지. 그지? 4번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대체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데 이 말은 더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사업주는 있잖아.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어. 생산비를 적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현지인, 임금을 많이 받는 현지인을 다 내보내고 이민자를 받아서 임금을 낮춰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면 대체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5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 유입은 원활한 이민자 유입보다 기억을 약할 수 있다. 그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대체 효과는 일어나지 않아. 이민자가 있잖아. 의사소통이 원활해. 그러면 당연히 고임금을 내보내고 저임금으로 대체하겠지. 그러니까 말 잘하는 이민자면 현지인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 현지인 내보내고 적은 돈을 주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현지인 대신에 이민자, 의사소통이 원활한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대체 효과가 점점 커진다. 그런 뜻이야. 맞았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대체 효과 기억이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아니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정답은 3번이다.